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을 총망라해서 풀어보는 연습 문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점과 좌표, 그죠? 그 다음에 네분점, 매분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배웠고요, 그 다음에 도직선의 위치관계, 그 다음에 점으로부터 뭐 직선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죠? 요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풀어보는 연습 문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미리 풀어보시고 보셔야 여기에 관한 내용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9번부터 32번까지 선생님이랑 문제를 일사천리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자, 8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자, 우리 교재 38페이지서부터 39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9번 문제 한번 좀 보여주셔요. 자, 봅시다. 원스텝인데요.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AB를 지나는 직선에 수직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C를 지나는, 자, 내분하는 이런 표현이 주어졌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게 있죠.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수직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얼마가 기억나야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이 기억나야 된다고 그랬고요. 내분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유일하게 공식을 두 가지를 외워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바로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과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점으로부터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분점 구하는 공식 n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mx2 플러스 nx1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요 두 개 가지고 문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자, 보죠. 그러면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요걸 이용해서 나머지 한 점을 찾아라.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어떤 형태냐면 한 점 플러스 기울기를 주고 있는 형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뭐냐? 기울기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 그지? 기울기. 수직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형태는 일단 요놈, 선분 AB의 기울기를 찾아줘야 되겠죠? 선분 AB의 기울기. 그러면 선분 AB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느냐? x가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얼마가 감소합니까? 4만큼이 감소한다.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x는 3에서 7까지 4를 증가하게 되죠. 그죠? y는, 그죠? y는 4가 플러스 되게 됩니다. 바로 요놈이 선분 AB의 기울기가 되겠죠? 선분 AB의 기울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기울기를 정리한 결과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는 요놈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값, 바로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란 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y는 기울기가 1짜리니까 x 이렇게 생겼겠고 뒤에 뭔가가 붙겠죠? 자,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x랑 y를 한 쌍을 찾아와야 되죠. 그걸 어디서 찾으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한 점을 찾아내는데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한 점을 찾아보면요. 자, x, y가 생길 텐데요. x좌표는 3 더하기 1분의가 되겠죠? 3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mx2니까 요놈하고 x2를 곱한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nx1이니까 1과 2를 곱한 플러스 1 이렇게 x좌표가 되겠고요. y좌표도 역시 3 플러스 1분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7 2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이죠. 플러스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점의 좌표가 얼마냐? 요점의 좌표가 바로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4분의 24니까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마이너스 2, 6을 지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y가 6이 되게 하는 값. 바로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죠. 뭐 바로 나와요, 막. 그죠? 20번 문제 보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삼각형 ABC가 주어졌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이 다음과 같을 때 점 A를 지나는 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삼각형은 선생님이 그렸어요. 자, 여기를 A,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A라는 점의 좌표가 3,5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C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7,4가 되죠. 7,4가.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 삼각형의 세 점이 ABC라고 할 때 점 A를 지나는 중선의 방정식. 그러면 중선이라는 게 뭐냐? 바로 A에서 바라보는 대변. 선분 BC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이죠. 이 중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즉 A도 이렇게 지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바로 이 두 개의 점만 찾아내면 끝나죠. 근데 한 점은 이미 3,5라는 사실을 알았고 바로 이 점의 좌표만 찾으면 끝난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은 바로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중점하면 뭐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평균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죠? 평균을 구해보면 x의 평균은 2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죠? 그러면 7에서 1 빼면 6이고요. 6의 반은 3이죠. 그죠?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결국은 A라는 점과 이 점을 중점 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선분 AM을 구해내란 얘기죠. 이놈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내란 뜻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선분 AM은요. 각각의 A 좌표가 3,5이고 그 다음에 M의 좌표가 3,-1이죠. 자, 이것은 바로 y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x가 일정한 값을 가져버리죠. 그러니까 y가 어떠한 값을 갖는데도 x가 언제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x는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20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는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1번 보죠. 자, 두 점 A, B를 연결하는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A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1,-4래요. 1,-4.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또 하나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이 3,2라는 점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 자,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놈과 이루는 각이 수직이면서 바로 수직이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중점을 지나게 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역시 내가 구하려는 게 요 빨간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기울기하고 한 점을 따지던지 아니면 두 점을 생각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점이라고 여겨지는 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바로 요 점이 바로 선분 AB의 중점이 된다는 거 외에는 알 게 없죠, 점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기울기에서 대신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점이 무슨 점이냐면 중점이죠. 이 중점이 바로 한 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패턴은 바로 기울기 플러스 한 점의 형태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수직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한 양을 찾게 되니까 x가 얼마 증가할 때 1에서 3까지 2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무려 6을 증가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놈을 역수치한 다음에 부호도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무언가가 붙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걸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점의 좌표를 찾아줘야 되겠죠? 중점의 좌표를 찾으면요. 바로 얘네 둘의 뭐라고 그랬냐면 평균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평균. 그러면 그 중점의 좌표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중점의 좌표는요. 3과 2를 더한 4의 반. 바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4를 더한 마이너스 2의 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점을 이 직선이 지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지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3분의 3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얼마가 더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모양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세배를 해서 다 정수계수들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세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돼서 넘어가 버리니까 플러스 x가 되겠고, 여긴 세배 됐을 테니까 플러스 3i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그죠? 요 놈이나 요 놈 어느 걸로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2번 보죠. 자, 봅시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직선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은 요 직선과는 서로 수직이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과는 평행하다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일단은 요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면 되죠.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요 놈하고 요 놈의 곱과 요 놈하고 요 놈의 곱을 합쳤더니 0이 되더라. 그때 바로 수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의 개수를 곱하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의 개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그 둘을 더한 것이 0이 된다더라. 이때 수직이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식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요 놈은 요 놈과는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른 건데 y절편은 이미 다르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 분의 요거. 그죠? 1 요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1은 요거 분의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마 3 분의 a와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분의 요거는 이미 마이너스 1이니까 같지 않죠. 그죠? 이미 같지 않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여기서 풀고자 하는 것은 요 놈과 요 놈을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놈을 구해내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요거부터 정리하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a, b는 얼마다? 그렇죠. 2다. 잘하네. 자, 여기 봐야 돼. 자, 그 다음 정리하면 요거랑 요거 곱한 게 요거죠. 그쵸? 그러면은 요게 요거랑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요 놈이 바로 a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을 조금 더 변형하면 플러스 b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고 그 다음에 a, b는 2다 그랬죠? 이걸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여라. 자, 2차식이니까 요 놈의 양변을 제곱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의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해보죠. 제곱. 자, 그러면 우변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a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완전제곱식이니까 2a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해당하는 값이 9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ab에 해당하는 값이 2라고 그랬으니까 요만큼이 지금 4입니다. 4. 그죠? 그러면 4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9가 되느냐? 바로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바로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뭐라고 그랬나 볼까요? 자, 직선 y는 3x 플러스 2와 평행하고 이 직선에서의 거리가 5분의 3루트 10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죠? 이거 방정식인데 방성식이라고 써있네. 그죠? 방정식이죠, 방정식.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무슨 문제인가 봅시다. 일단 직선 y는 3x 플러스 2가 그죠? 있고요.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이 직선에서의 거리가 5분의 3루트 10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 5분의 3루트 10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울기가 평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직선이 그려져요? 이렇게 평행인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3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모르죠. 그죠? 뒤에는 몰라요. 이렇게. 단, 요 놈 얼마니에 해당하는 값은 몇이 되면 안 될까요?
그렇죠. 2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2가 되면 요거랑 겹쳐버리기 때문에 거리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 5분의 3 루트 10의 거리를 유지하는 곳이 이렇게 요쪽으로만 가서 요쪽으로만 가서 생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느 쪽도 있냐면 이쪽으로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우리, 평행인 요 두 직선을 두 개를 예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아마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수직이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임의의 점으로부터 요 직선, 새롭게 만들어진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요렇게 되는 두 직선을 찾으란 뜻이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점은 아주 쉬운 점일수록 우리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수많은 점들 중에서 좀 쉬운 점을 찾으면 x가 0일 때가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요 점은 우리가 편의상 0,2라고 둡시다. 그죠? 그럼 이 0,2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0,2라는 곳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분의 3 루트 11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 문제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요. 0,2라는 점으로부터 이 식을 변형시킨 거 3x 그 다음에 y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y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거를 그냥 얼마니라고 쓰지 말고 k라고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란 뜻이냐면 5분의 3 루트 11 k 값을 구해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요. 루트 개수제곱합 그랬죠? 그럼 3, 3은 9와 마이너스 1의 제곱 1을 더하면 10이 되겠고요. 루트 10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 0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져버리고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겠죠. 바로 이 놈이 얼마가 되는 5분의 3 루트 10이 되게 하는 이런 뜻이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죠? 여기다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요 놈이 사라지면서 여기 루트가 이렇게 사라지죠. 루트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여기 곱하기가 되겠고 5로 지워버리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은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된 식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절대값이 6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k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6이란 뜻이 되겠고 즉 k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만족하는 k의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6, 즉 8 또는 마이너스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까? 8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k값 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 두 개는요. 하나는 y는 3x 플러스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3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4번. 자, 24번 보죠.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의 수직이고 그랬습니다. 그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요 놈을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의 수직인 방정식.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수직이다. 수직이면은 앞뒤 숫자를 바꾸고 연결부호를 바꿔주면 수직인 직선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네요. 4x, 그 다음에 뒤에는 3y, 그 다음에 연결부호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죠? 이게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래 뒤에는 모르죠. 플러스 k는 0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고 이제 한 점을 찾아내면 k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직이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즉 0,0으로부터의 거리가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걸 이용해서 k값 구하면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 루트 개수제곱합 그랬어요. 그죠? 루트 개수제곱합 4, 4, 16에 3, 3은 9를 더하면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대입한 값 그랬어요. XY가 00이니까 빵빵 다 사라져서 K만 남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놈이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루트 25라는 건 5니까 요 놈이랑 곱해져서 요 놈이 결국은 5가 돼버리죠. 그래서 절대값 K에 해당하는 값이 5가 되니까 자, 만족하는 K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요. K에다가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죠. 5는 0이다. 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y는 하고 써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2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5번 문제 보죠. 자, 25번.
x축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죠? x축 위에 있고 x축 위에 있고 그랬어요. x축 위에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y는 0이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직선 요 놈과 요 놈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x축 위에 있다라는 요 힌트에 의해서 우리는 그 점의 좌표를 a,0이라고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 a,0이라는 점으로부터 요 두 직선 사이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뜻이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죠? 정리를 해보면요. a,0으로부터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까지 이르는 거리. 그 다음에 a,0으로부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까지 이르는 거리.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요. L이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어떻게 되는? 같아지게 되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점 A를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이쪽에도 마찬가지 루트 개수 제곱합 3, 3은 9, 1이니까 10이 되겠고요. 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 절대값 3A가 되죠. 그 다음에 Y는 사라져버리고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되겠고요. 자, 요게 지금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A,0부터 여기까지 거리는요. 루트 개수 제곱합 10분의가 똑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대입한 값 A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Y 사라지고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죠? 얘네 둘이 뭐다? 쌤쌤이다. 이런 뜻이죠. 쌤쌤이다. 그러면 루트 10하고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절대값 방정식 푸는 것만 남았죠. 한 놈은 고정이다 그랬으니까 3A 플러스 1을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죠. 이렇게. A 마이너스 1 이렇게 달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1 때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첫 번째 3A 플러스 2은 플러스 1 때 A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A 넘어가면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수일 때 또 생각을 해야 되죠. 3A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일 때 생각해야 되죠. 마이너스 A 넘어가면 4A가 되고요. 4A는 1, 1 같으니까 떡이 돼서 A는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점의 좌표를 구해냈습니다. 원래 이 점의 좌표가 A,0이었기 때문에 자, 요 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놈은 0,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26번 문제가 되겠죠.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자, 졸린 사람 일어나셔야 돼요. 자, 26번 문제 봅시다. 자, 투스텝 문제인데요.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BX 플러스 CY 플러스 A는 0이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일치한다라는 건 어떤 조건을 가질 때 일치하게 됩니까? 그죠? 각각의 개수들의 비가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질 때 일치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 보면 되죠. 자, 요 놈에서 X의 개수의 비는요, 바로 B분의 A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의 비는 지금 C분의 B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C분의 B다. 그 다음에 요 놈의 개수의 비는 A분의 C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개수들의 비가 전부 다 같아질 때 우리는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자, 그때 누굴 구하라고 그랬냐면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x 플러스 y의 값이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바로 요 놈들을 이용해서 요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시켜줄 수가 있을까요?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k라고 둘까요? k라고? 그러면 a는 bk이고 그 다음에 b는 ck이고 c는 ak 이렇게 되면은 계속 문자가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걸 원하는 건 아니고 이 k 값을 좀 정해야 되겠죠. 이 k의 값은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 k의 값은 요것을 다 더해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요걸 다 더해도 성립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봐라. 이게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결론은 무슨 뜻이냐? 이게 1이 된다라는 것은 a와 b, b와 c, c와 a가 다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와 b와 c는 전부 다 같아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요 식에서도 ABC는 다 같고 요 식에서도 ABC는 다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a를 제외한 다른 문자 bc를요 a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ax 플러스 ay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a를 빼내게 되면 a는 여기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요게 0 되려면 요게 0 또는 요게 0이거든요? a, b, c가 다 같다고 그랬지 0이라면 보장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놈이죠. 그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 플러스 y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바로 x 플러스 y에다 1 더하면 0이니까 바로 요 놈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 27번 문제 보죠. 직선 x 플러스 y는 1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 A, B에 대해서 직선 ax 플러스 by는 1인 일정한 점을 지난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일단 무슨 뜻일까요? x 플러스 y는 1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 그랬죠. 그러면 이 P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x에다 a, y에다 b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x, y에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b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선 ax 플러스 by는 1이 일정한 점을 지난다 그랬어요. 얘가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일정한 점을 지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점의 좌표라는 건 당연히 x와 y죠. x와 y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누구에 관계없이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a와 b에 관계없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a와 b에 관계없이 바로 지나는 일정한 점 x, y 요걸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문자가 두 개면 좀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줄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b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1-a가 되겠고요. 요 놈을 b에다 집어넣은 식을 간단히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a, x, 그 다음에 플러스 b 대신에 1-a의 y가 되겠고요. 바로 요 놈이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풀 것은 바로 a에 관계없이라는 것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요. ax 플러스 y 마이너스 ay, 그 다음에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a를 가진 놈과 a를 갖지 않은 놈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a를 가진 놈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자, 이건 a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바로 a를 가진 놈이 0 돼줘야 되죠? 요게 0이고 0 돼서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것도 0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것도 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y는 얼마가 나와요? 1 뺐을 때 0 나오니까 y가 1이고요. y가 1이면 x에서 1 빼도 0이니까 x도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일정한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1,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27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8번 문제야. 28번 문제 봅시다. 자, 세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ay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상수 a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직선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또 하나가 x 플러스 ay 플러스 3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세 직선이 바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한 점만 찾아내면 우리가 a 값 구할 수 있겠죠. x, y 알고 있으니까 a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x, y를 찾으면 되는데 그 x, y는 미지수가 두 개인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x, y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거 연립해 봅시다. 연립하게 되면 두 식을 더해도 되고 빼도 되는데요. 더해보죠 한번. 두 식을 더하면 x 더하기 x는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y는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예요. 그것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2x는 4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점의 좌표가 x는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x2를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2 빼기 1, 1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되는데 그것이 y의 값이다 그랬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점이 바로 우리가 a를 가지고 있는 요 직선, 그죠? 요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쑥 집어넣었을 때 얘도 성립해야 되죠. 그죠? x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겠고요. y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죠.
거기에 3을 더했더니 0이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얼마다?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8번 문제였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죠. 두 직선 m 플러스 y는 y-1은 0과 mx-y 플러스 2m-2는 0이 1사분면에서 만날 때 그랬죠?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정말 쉽죠? 그죠? 우리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도 풀어봤던 문제 같은데, 자, 일단 요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요식은 y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고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xy 좌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겼겠고요. y절편이 1짜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이 1사분면과 만날 때, 그러니까 그 점이 어느 점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1사분면에서 만나는 조건들은. 그래서 이 직선을 봤더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XY가 있는데 미지수가 M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이렇게 M이 하나가 더 있을 때는요. 항상 지나는 일정한 점 한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XY, 즉 XY는 M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점 한 점을 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요. M에 관계없이니까 M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요 식 자체가 M 플러스 2, M이 왜 나와요? M이 아니라 X죠, X. X 플러스 2, M을 갖는 것들, M이 없는 것들은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자, 이거 항등식이니까 얘가 항상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0인 점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Y도 마이너스 2라는 이 점을 항상 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점은 어디냐?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점이죠. 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이 점이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요 직선과 일사분면에서 만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론은 무슨 뜻이냐?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과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면서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요 직선 사이에서 놀아야 바로 일사분면에서 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을 때 요 직선은 바로 이제 요 직선을 뜻해버리는 거죠. 그죠? 요 직선을 뜻해버리는 건데 결국은 이 점을 지날 때와 이 점을 지날 때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이 점은 몇 컴마 몇이냐면 0,1, 이 점은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0,1을 지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x에다는 0, y에다는 1을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져버리죠. 여기에다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m 마 2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m 마 3 넘어가면 3이 되니까 m은 3분의 2분의 3이죠. 2분의 3. 2분의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요 놈도 구해봅시다. 요 놈은 1,0을 지날 때니까 x가 1일 때거든요. x가 1이면 m이 되고요. y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플러스 2m 마 2는 0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3m이 돼요. 3m.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니까 m은 3분의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m값은요. 3분의 2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자,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이 a의 값이 얼마나 뜻이냐면 3분의 2란 뜻이고요. 요 b의 값이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둘을 더한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분해야 되겠죠. 분모가 6이겠고요. 2, 2는 4에다가 그 다음에 3, 3은 9를 더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6분의 1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0번 문제 봅시다. 문제 안 나오지, 왜? 자, 30번 문제 봅시다. 자, 4점 OA,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봅시다. 자, 이 점들을 표시해보면 전부 다 한 점, 원점을 제외하고는 일사분면의 점들이죠. 자, 이렇게 되겠는데요. 좀 삐뚤어졌죠. 다시 그릴게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0이라는 점 5점,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이 보입니다. 2,1이라는 점. 2,1이라는 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A래요. A. 그 다음에 3,2라는 점이 보입니다. 3,2라는 점. 하나 더 올라가야 되죠? 자, 3,2라는 점이 보이고요. 3,2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1,1이라는 점입니다. 1,1이라는 점, 요 점이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이거 어떻게 주면 될까요? 평행사변형을 다 한꺼번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변과 높이를 잡아야 되는데 밑변은 이거랑 이걸로 잡아줘야 되죠. 그건 좀 미련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잡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렇게 뚝 자르는 순간 이 평행사변형의 요 반쪽의 넓이를 눈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느껴질 겁니다. 그죠? 반쪽 구해서 2배 해버리면 되죠. 그죠? 왜? 평행사변형은 한 대각선에 의해서 그 넓이를 2등분하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파란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냐면요. 밑변이 얼마에 해당이 돼요? 요 길이니까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죠. 또 1이죠. 1. 그죠? 그러면은 1 곱하기 1 나누기 2가 되니까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도 2분의 1이 되니까 요 놈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예, 이거는 비교적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선 a 플러스 1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y 플러스 a 마이너스 15는 0은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제는 이거 많이 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a에 관계없이 정점 a를 지난다. a를 찾으라는 뜻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a를 찾고 나서 그 점으로부터 직선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5가 된다고 할 때 상수 p의 값을 정하여라. 그죠? 자, 봅시다. 일단 a에 관계없으니까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요. a를 가진 놈이 ax, ay, a거든요. 그대로 써보면 a를 갖는 놈은 먼저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y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여기서는 1이 나오겠죠. 플러스 1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없는 놈들 하게 되면 여기서 1x가 나와서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마 3i니까 플러스 3i가 나오죠. 플러스 3i.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는 0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a에 관계없이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요 놈이 0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게 다 통째로 0 돼버리니까 이것도 0 돼버리죠. 그죠? 요 놈이 0이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결국은 2원 2차 연립방정식 x-y 플러스 1은 0이라는 놈과 또 하나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이것을 2원 2차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4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마이너스 16이죠. 근데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 16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의 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4가 되겠죠. 이게 바로 y의 좌표가 되겠고요. x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y좌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마4 풀 1이니까 마3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x좌표는 3,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xy좌표 이 정점을 a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 a라는 점으로부터 직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p는 0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5가 된답니다. 그때 p 값을 정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만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루트 개수 제곱합 4와 1을 더한 거니까요. 5가 되겠고요. 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이다. 3 집어넣으면요. 3이 6이 되겠고요.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p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죠? 바로 이것이 루트 5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루트 5. 그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것이 요 놈이 되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입니까? 5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 p 그 다음에 6, 마, 4는 플러스 2니까 절대값 p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게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은 p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5임을 나타내고요. P라는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값 나오게 되네요. 그죠? P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면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하나가 더 나오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잡아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32번 문제죠. 자, 32번 문제 봅시다.
보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요. 5a 플러스 5b의 값이 4일 때 5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뭐 2차식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단 a는 b는 모두 양수다 그랬는데요. 자, 이 그림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건데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시죠? 근데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x절편, y절편이 전부 다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x절편이 a, 양수 a고 y절편 b가 역시 양수 b,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랬는데요. 5a 플러스 5b의 값이 4랍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를 더한 게 4가 된대요. 그 말은 a라는 길이와 b라는 길이를 더해서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죠?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넓이 S를 표시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의 길이가 A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높이 B가 되죠. B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해보면 얘가 뭡니까? 2분의 1 AB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2분의 1 AB.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S는 2분의 1 A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돼버렸죠. 그죠? 자, 근데 보니까 AB 문자가 두 개니까 2차식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문자가 두 개여서 풀기가 힘드니까 B를 변형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꿔보면 2분의 1 A에다가 B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B 대신에 4 빼기 A를 쓸 수가 있죠. 그죠? 3A, 3A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 식을 간단히 해보면 2차식은 여기서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것은 플러스 2A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 S는 바로 요 놈이다.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왜 최대값 물어봤는지 느낌이 오나요? 바로 최고차항, 2차식의 최고차항의 보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형태죠.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럼 빨리 무슨 형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렇죠.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내게 되고요. 괄호 안에는 a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4a가 들어가게 되죠. 4, a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필요한 숫자가 플러스 4. 그 다음에 원위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필요하죠. 간단히 된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배. 그 다음에 요 놈은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그런 거죠. a-2의 제곱이고요. 나머지는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은 나가면서 영향을 받아서 나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분의 1배니까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가 몇일 때? a가 2일 때 최대가 나온다, 최소가 나온다?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해서 최대 맥시멈이 나오게 된다. 얼마가 나온다? 바로 이 뒤에 있는 2만큼이 나오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맥시멈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죠? 약간 좀 난해한 문제들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좀 싱거운 문제들도 있죠. 그죠?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요 다음 장에 나오는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는요, 우리 심화 문제 선생님하고 다시 또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